10월 30일 수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기술 산업의 패권을 거머쥐려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권의 대출 조이기도 지속되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적어도 연말까지는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연말 인사가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재계에선 연말 인사폭과 조직 개편 규모가 예년보다 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초저가 공세로 빠르게 국내 유통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시커머스가 이제는 식품 분야 사업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시커머스는 주력 상품인 공산품에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윤주입니다. 명태균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기 어려워지자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연락했다며 도와줄 거란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이에 더해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할 용도로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윤 대통령에게 미공표 여론조사를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다음 주 명 씨를 소환할 예정인 가운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최첨단 기술 발전이 미국의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 한국 정부의 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8일 이와 같은 내용의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적용 대상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과 시민, 영주권자 등입니다.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는데 중국의 최첨단 기술 발전이 미국의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규제에 대해 미국의 본사를 두고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한국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양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이 첨단 기술 패권을 두고 벌이는 무역전쟁 성격을 띤 조치인 만큼 한국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첨단 기술 산업의 패권을 거머쥐려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가을 이사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금융권의 대출 조이기로 서울 집값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인 영향인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적어도 연말까지는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연 기자입니다. 대출 규제와 가파르게 오른 가격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87,268가구로 작년 10월 77,206가구 대비 1만 가구 이상 증가했습니다. 매매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7월 7,445건으로 올해 들어 월별 기준 최다를 기록한 이후 8월 6,331건, 9월 2,893건으로 줄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비중을 0에서 200 범위에서 점수한 수치인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10월 셋째 주 기준으로 101.6에서 101.0으로 0.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경매시장 열기도 식었는데요.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5.6%로 8월 47.3% 대비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낙찰가율은 94.3%로 역시 8월보다 1.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내년 초까지도 시장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고 이게 이제 보합 국면까지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아직은 호가가 떨어지지 않아 조정기에 돌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삼성을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연말 인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재계에선 연말 인사폭과 조직 개편 규모가 예년보다 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이재용 회장이 어떤 위기 타겟책을 내놓을지 초점이 맞춰집니다. 보도에 임유진 기자입니다. 삼성을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연말 인사가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용 회장이 내놓은 쇄신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있을 연말 인사폭과 조직 개편 규모가 예년보다 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지난해에는 투톱 체제를 유지하는 등 소폭 인사에 머문 바 있습니다. 이번 연말 인사에서는 실적이 부진한 일부 사장급의 교체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회장이 취임 2주년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만나면서 전장사업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기아가 브랜드 최초 픽업 트럭인 타스만을 공개했습니다. 타스만은 기아의 준대형 스포츠 유틸리티차 모하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픽업 모델입니다. 타스만 출시로 침체된 픽업 트럭 시장의 흥행을 이끌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표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아가 브랜드 최초 픽업 트럭인 타스만을 공개했습니다. 타스만은 기아의 준대형 SUV 모하비를 기반으로 만든 픽업 모델인데요. 타스만은 기아가 처음 시도하는 최초의 픽업 트럭입니다. 특히 SUV 기반의 파생 차종이 아닌 처음부터 설계됐다는 점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타스만은 1777종의 시험을 18,000회 이상 진행해 주행 성능을 인증받았습니다. 기아와 KG 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업계가 연이어 픽업 트럭 신차를 출시하며 국내 픽업 트럭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이젠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도 아이폰으로 통화 녹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은 28일 통화 녹음 기능이 포함된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배포했습니다. 한국어 버전은 내년 4월쯤 활용 가능할 전망입니다. 오세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의 아이폰 사용자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오던 통화 녹음을 아이폰 일부 시리즈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층 진화한 애플의 음성비서 시리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 28일 자사 AI 시스템인 인텔리전스를 포함한 운영체제 OS 18.1을 배포하고 이 기능이 탑재되는 아이패드, 맥용 소프트웨어 버전도 출시했습니다. 인텔리전스 일부 기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데 먼저 통화 녹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녹음되기 전 발신자, 수신자 모두에게 이 통화는 녹음됩니다라는 안내가 자동으로 고지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화를 받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기능 면에서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이 밖에 AI가 이메일 기능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수많은 이메일 중 시급한 내용부터 확인하는 게 가능하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찾고 싶은 이미지도 찾아줍니다. 글쓰기와 관련해 제작성 기능도 눈길을 끕니다. 전문적으로 친근하게 등 사용자가 선택한 스타일과 상황에 적합하게끔 어조를 조정해 다시 작성해 줍니다. 인텔리전스는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 아이폰 16 전 시리즈 기종,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인 A17 프로와 M1 칩 이후의 버전을 탑재한 아이패드 등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애플은 오는 12월에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은입니다. 사람들 이동이 많은 지난 주말 전국 버스터미널에서 매표와 발권이 안 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내 고속버스 통합 예매 발권 앱인 티머니의 전산망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택시에서도 티머니 단말기가 먹통이 돼 결제가 안 되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디지털 강국의 허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티머니 먹통 사태는 네트워크 장애가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LG CNS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티머니의 네트워크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해 일어난 사고인데요. 티머니의 대중교통 점유 상황을 감안하면 자칫 대란으로 번질 뻔했습니다. 그간 네트워크 장애가 대란으로 번져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은 사례는 종종 있었는데요.
지난 2021년 전국적인 KT 장애 이후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계속해 반복되는 사고는 디지털 강국의 허울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를 100% 막을 수 없기에 빠르게 복구해 서비스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그 부문들이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계속 현행화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이 뉴 노멀로 자리 잡았습니다. 변화된 소비 패턴이 물가와 고용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윤영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대된 온라인 소비가 물가에는 긍정적,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소비 비중이 1%포인트 확대될 경우 상품 물가는 0.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유통 단계가 축소돼 매장 유지 비용과 인건비가 줄면서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1년간 평균 일자리는 3만 4천 개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타격이 큰 업종은 숙박 음식점업으로 2만 3천 명 감소했고 도소매업에서 1만 9천 명 줄었습니다. 운수 창고업에서는 8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노동시장에서 업종 간 고용 조정을 촉발하는 만큼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정혜입니다. 초저가 공세로 빠르게 국내 유통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시커머스가 이제는 식품 분야 사업 진출까지 나섰습니다. 그동안에는 공산품이 주력 상품이었는데 영향력을 넓히면서 국내 전체 산업들이 시커머스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충범 기자입니다. 초저가 공세로 빠르게 국내 유통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시커머스, 중국 이커머스가 이제는 식품 분야 사업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모습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우리 브랜드 상품 전용관인 K베뉴를 통해 국내 식품 채널을 이달 28일부터 공식 오픈했습니다. 알리코리아 식품 채널의 모든 상품은 우리나라에서 직접 발송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간 시커머스는 주력 상품인 공산품을 토대로 국내 기업 대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며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요. 최근 시커머스가 이 같은 저렴한 공산품을 넘어 소비자들의 삶과 밀접한 식품 라인업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현지화 작업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식품 쪽에서 수수료도 없이 우리 셀러들을 많이 모객을 해가지고 지금 드디어 실력을 발휘하는 거니까 이커머스 식품 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공급자가 확대됐으니까 시장도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식자재 구매 채널이 확대돼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관측도 있지만 국내 이커머스 및 식품 산업 전체가 시커머스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뉴스토마토 김초범입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서 카드사들이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다만 내년도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본업인 신용판매업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자세한 내용 윤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서 카드사들이 자금 조달에 숨통을 트고 있지만 동시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업인 신용판매업에서 활로 찾기는 갈수록 요원해지는 모습입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적용될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기 위해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이해관계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겠다며 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카드업계에선 금융당국이 가맹점 수수료를 또 내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카드 가맹점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수수료율 부담은 카드사가 짊어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올 들어 카드업권의 실적은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카드론 등 대출성 자산 증가 덕분입니다.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재상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자는 목소리를 꾸준히 냈지만 별다른 당근책은 없어 카드사들 스스로 신용판매 축소를 돌파할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
하나생명의 법인 보험대리점 자회사인 한화생명 금융서비스가 2년 넘게 단체 협약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노동조합 측은 교섭권을 인정받은 합법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나생명이 ESG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노사관계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한화생명이 한국 ESG 기준원에서 발표한 2024년 ESG 평가에서 통합 A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노동 관행이 포함된 S 분야는 A+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화생명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한화생명 금융서비스는 보험 설계사 노조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설계사 노조는 2022년 8월부터 수수료의 체계 개선과 활동비 지원 등을 놓고 회사와 단체 협약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44차 협상까지 왔음에도 단체 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과거 시위를 문제 삼으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해달라는 문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사측은 꾸준히 노사 협의를 거쳐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유진입니다. 한샘의 윤리경영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올 들어 잇단 담합 소식에 부적절한 제품 납품까지 이어진 까닭인데요. 한샘은 지난 4월 이후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쇄신했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담합건에 대해 공정위의 추가 과징금 부과가 이어지면서 긴장을 놓지 못하게 됐습니다. 변소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샘의 윤리경영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올 들어 잇단 담합 소식에 부적절한 제품 납품까지 이어진 까닭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샘은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와 내장형 특판가구 입찰에서 담합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 두 건의 공정위 조사 결과로 한샘에 올해 부과된 과징금만 220억 원이 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샘이 공공임대주택에 국가표준 인증을 받지 않은 욕실 거울을 지난 4월 납품했다며 1년간 하도급 참여 제한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샘은 4월 공식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 강령도 발표했는데요. 행동 강령에는 법률 준수, 준법 감시 활동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충원 및 기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샘은 4월 이후 담합 행위를 근절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뷰티 기업 중 맞춤형 서비스와 빠른 배송, 상품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거래액 상승을 주도한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1030 여성 고객 니즈에 맞춘 다양한 제품 셀렉션과 가격 경쟁력 강화가 자리 잡으면서 거래액이 급증했습니다. 이지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객의 취향을 간파한 뷰티존 맞춤형 서비스와 빠른 배송, 단독 구성 코너 등을 필두로 거래액 상승을 주도한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그재그는 10대 고객 공략에 성공해 최근 3개월간 뷰티 거래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지난 3분기 10대 고객의 뷰티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3% 증가했습니다. 컬리는 이달 온 오프라인 화장품 판촉 행사에 참여한 협력사의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무신사 뷰티도 올해 3분기 주문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 증가한 모습입니다. 특히 무신사 신규 구매자 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4.2배 급증했습니다. 1030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K-뷰티 시장이 본격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처럼 화장품 트렌드에 민감한 1030 여성 고객 니즈에 맞춰 다양한 셀렉션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주입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네이버 웹툰에서는 연재 중인 웹툰의 유료 결제 비용이 줄고 있는 가운데 불매 운동까지 불거졌는데요. 미국에서는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상민 기자입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다음 달 7일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폭락했던 만큼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핵심 자회사 네이버 웹툰의 성적표가 중요한데요. 전체 이용자 대비 결제 이용자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가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네이버 웹툰이 처한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한국컨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4 만화산업백서에 따르면 웹툰 월 평균 지출 비용이 줄어들었고 웹툰 유료 결제 의향도 내년 하락세입니다. 여기에다 최근 네이버 웹툰은 여성 비하 등의 논란으로 불매 운동까지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상장 이후 계속된 부진으로 미국 증권 소송 전문 로펌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도 있어 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한 대표는 100일 동안 변화와 쇄신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대다수의 평가는 여당 대표로서의 업적이 안 보인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언한 최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약속을 지키는 여당 대표가 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수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